시청자 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김남국이 잠적한 지 벌써 오늘이 11일째입니다. 네, 벌써 11일째예요. 이거 언제까지 잠적을 할 거야? 언제까지? 자, 그래서 표를 보여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표를 보여드리면. 자, 김남국이 지난 5월 15일 김어준 방송에 출연한 이후 오는 26일까지 지금 11일째 잠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 이렇게 국회에 본회의도 열었고 법사위 회의도 열었는데 김남국이 등장하지 않은 채 저렇게 자리를 비웠다라는 겁니다. 네, 김남국이 지금 사실상 국회도 출근을 안 하고 계속해서 좀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김남국의 흔적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총 3군데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곳에서 발견되고 있느냐? 첫 번째, 좌파 커뮤니티에서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김남국이 매일같이 좌파 커뮤니티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21일 밤 11시, 22일 아침 8시, 23일 오후 2시, 24일 오후 2시. 김남국이 21일부터 24일까지 매일같이 좌파 커뮤니티에 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멀쩡히 있는 사람이 왜 국회에는 출근을 안 해? 네,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죠. 자, 더 웃긴 건 뭐냐면요. 김남국이 이 와중에 국회를 안 오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법안까지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무슨 얘기냐? 김남국이 이 잠적 와중에도 법안 10건을 공동 발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출근을 안 하는데. 아니, 국회에 출근을 안 하는데 법안을 어떻게 만들어요? 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신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김남국이 어떤 법안에 대해서 공동 발의를 했는지. 자, 이거예요. 네? 철험의 김용민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연월이 5월 18일. 그중에 공동 발의자에 김남국이 있습니다. 자, 근데 신규 여러분, 5월 18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남국이 가평휴게소에서 목격됐을 날입니다. 가평휴게소에서. 그럼 저는 궁금한 겁니다. 아니, 5월 18일은 김남국이 국회에 없고 가평휴게소에서 목격이 됐는데 어떻게 김남국은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해가 안 가.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법안이라는 거는 공동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읽어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이 법안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문제점이 없는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도 출근을 안 하고 가평휴게소에서 발견된 김남국이 그 같은 날 이렇게 네? 김용민이 발의한 공수처 일부 개정안에 공동 발의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야, 뭐 법안도 이제는 뭐 덮어놓고 찍어주는 겁니까? 네? 내용이나 알기나 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면 김남국이 발의한 이 법안의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판검사가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경우 법 왜곡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 형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 판검사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에 부여. 자,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대로 검찰 수사와 판사 재판 결과가 안 나오면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는 거예요. 공수처에다가. 네? 앞으로 이재명의 재판이 이어질 것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재판이 이어질 것인데 그때마다 검사의 수사나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공수처에 고발하는 법안을 뭡니까? 김용민이 만들었고 이걸 김남국이 가평휴게소에서 발견된 날 도장을 찍어줬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이겁니다. 김남국의 흔적이 또 발견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발견되고 있느냐? 김남국이 자, 본인 코인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본인 코인 거래 내역을. 자,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걸 어디서 확보했냐? 김남국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나타난 날 이걸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김남국이 얼마 전에 이 고속도로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발견됐는데 이때 당시 김남국이 보좌진을 통해서 코인 거래 내역을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궁금했던 게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라고 되게 궁금했는데 설마
이 안에 본인 코인 거래 내역이 있는 겁니까? 네? 코인 거래 내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전 웃긴 게 이거예요. 아니 왜 하필 저기서 받아가요? 네? 왜 하필 저기서 받아갑니까? 아니 몰래 받아가면 안 돼? 저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진까지 찍혀가면서 저렇게 코인 거래 내역을 받아가고 있는 김남국,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실제 밝혔어요. 네? 실제 빗썸 코리아가 밝힌 겁니다. 김남국 뭡니까? 거래 내역 요청한 적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빗썸 코리아가 당사에 해당 사실이 있습니다. 김남국이 코인 거래 내역을 받아갔다 라는 것을 빗썸이 팩트 체크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김남국이 지금 받아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네. 60억 코인 이상 거래 내역. 실제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그것. 지금 그 내용을 김남국이 어디서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국회도 아니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걸려 나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 김남국이 뭐 하는 겁니까? 반성은커녕 지금 앞으로 본인의 수사를 대비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김남국이 크게 지금 세 가지 흔적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좌파 커뮤니티에 매일같이 접속한다. 두 번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법안에 도장 찍고 본다. 세 번째, 본인의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평휴게소 한복판에 코인 거래 내역을 받아갔다. 이 세 가지의 김남국의 흔적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전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누구? 안민석이. 아니, 이렇게 멀쩡한데, 네? 매일같이 좌파 커뮤니티 뭡니까? 출근하고, 출근 도장 찍고, 네, 법안에 도장 찍고, 더 나아가 자기 수사 대비까지 하고 있는데, 뭔 극단적 선택입니까? 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안민석의 이 말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쇼다. 결국 뭡니까? 감정 호소하는 거다. 또 코스프레 하는 거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김남국은 이래도 저래도 못 빠져나가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못 빠져나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 김남국의 모든 거래 내역을 봤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김남국은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죄고요. 없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모두 다 김남국은 도망갈 구멍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커지고 있습니까? 입법 로비를 넘어서 자금 세탁, 대선 자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해명해야죠. 2억 5천만 원 어디 갔냐? 대선 때 지금 2억 5천만 원이 현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디 갔냐? 라고 김남국은 해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김남국이 뭐 한다는 겁니까? 본인의 코인 거래 내역만 들여다본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김남국의 코인 거래 내역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까? 돈 어디 갔냐? 현금화 시킨 돈이 얼마고 그 돈이 어디 갔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검찰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코인 거래소 연계 시중은행 계좌까지 추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인 내역뿐만이 아니라 현금 거래 내역까지 검찰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김남국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네? 내역을 받는다고 문제가 될 게 아니라 국민들께 나와서 용서를 빌고 본인의 죄값을 그대로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숨을 겁니까? 언제까지? 아니, 무엇보다 숨을 거면 제대로 숨던가.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머리카락이 지금 한두 군데 보이는 겁니까? 숨을 거면 제대로 숨던가. 네. 근데 김남국이 지금 제대로 숨지도 못하고 제대로 걸렸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남국은 지금 이 사람들을 봐야 돼요. 자, 누구를 봐야 되냐면요. 김남국과 함께 지금 무소속인 사람들, 그리고 검찰로부터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윤관석, 이성만 아닙니까? 윤관석, 이성만. 실제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에 대해서 지금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자, 지금 이 윤관석, 이성만이 뭐를 하고 있냐면요. 이러고 있대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고 있답니다. 야,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획수사다. 결백하다. 재판 가면 이긴다. 체포동의안은 부당하다. 이러고 말하면서 지금 부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자신 있다며. 네? 자신 있다면서요. 근데 왜 부결을 호소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무엇보다 지금 무소속 아니에요. 그럼 무소속이면은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서도 부결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민주당만 가서 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섭섭하게.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것만 보더라도 이들의 탈당이 위장 탈당이었다는 걸 스스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백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 분위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반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친명은 지금 부결을 외치고 있고 비명은 가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쪽 사람들은 부결, 이재명 반대편은 가결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뭐겠습니까, 신규 여러분? 결국 뭐예요? 이재명 때문이죠, 이재명. 왜냐? 조만간에 이재명 2차 체포 동의안이 넘어올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성만, 윤관석은 가결시키고 이재명은 또 반탄을 시켜준다? 이건 모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규 여러분?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친명계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윤관석과 이성만에 대해서도 방탄을 씌워주려고 하고 있는 건데, 자, 결국 어떻게 되더라도 민주당은 욕먹을 수밖에 없다. 네, 욕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간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간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있는 한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딜레마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재명도 그렇고요. 친명계도 그렇고요. 비명계도 그렇고 민주당 내부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조만간에 이재명 2차 체포동의안 넘어오겠다. 네, 좀 넘어오겠다. 이재명 조만간에 또 한동훈 장관이 멋들어지게 설명해 주겠다라는 것을 민주당 내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지금 막 불고 있어요. 검찰 내부에서. 자,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백현동과 관련돼가지고 불었습니다. 김인섭, 정진상의 주거비 비율을 늘려달라. 네, 백현동과 관련돼서 로비 정황이 밝혀진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자동과 관련돼서도 공무원이 불었습니다. 정자동 호텔 정진상이 수의 계약하라고 압박했다. 심지어 그 정자동과 관련된 호텔 시행착측도 말했어요. 정진상이 해줬다 했다. 네,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불리고 있는 정진상의 로비 정황을 검찰이 모두 다 진술을 얻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 안부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대북송금 재판부가 뭐라고 인정을 했습니까? 그거 대납 맞다. 네?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 약속한 게 사실이다 라고 팩트체크까지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이 어떻습니까? 검찰이 실제 김용을 소환 통보했잖아요. 대북송금으로. 왜냐? 김성태가 입을 열었으니까. 나 그거 대북송금할 때 김용한테 전화로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 김용이 어떤 직을 맡고 있었냐면요. 경기도 대변인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입. 네? 경기도 대변인인 김용에게 김성태가 대북송금을 얘기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재명은 이 모든 걸 다 몰랐다고요? 네? 백현동과 관련돼서도 정진상에 로비했다는데, 정자동과 관련돼서도 정진상이 수의 계획하라고 압박했다라는데, 네? 정진상이 해줬다는데, 더 나아가서 김용한테 대북송금 얘기까지 했고, 법원이 이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대납 약속을 했다라는 걸 인정까지 해줬는데, 이 모든 걸 이재명이 부인하고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재명의 내의는 뭡니까? 그냥 내의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내의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의 2차 체포 동의안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머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2차 뭡니까? 이재명의 대북송금이 판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판이 커질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대북송금의 가장 윗선, 가장 몸통이자 머리가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재명까지 수사하면 끝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누구까지 이름이 들리고 있느냐? 바로
이해찬까지 이름이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이해찬과의 연결고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저도 물 마실 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네, 물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재명과 이해찬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지난 민주당 대선 당시, 그러니까 경선을 할 때 당시 이해찬이 이낙연이 아닌 이재명을 지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상 이해찬은 민주당 내에서 거물급 정치인인데 굉장한 많은 조직들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문재인 쪽 사람이라고 알려진 이낙연이 아닌 오히려 문재인 쪽과 반대라고 생각했던 이재명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해보니까 그 연결고리들이 하나하나씩 밝혀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자, 실제 이화영이 만들었다고 알려지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를 검찰이 과거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어디도 했느냐? 바로 한층 위에 있는 이해찬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던 겁니다. 이유인즉슨 이화영 측근이 쌍방울 법카로 산 오디오가 이해찬 사무실로 배송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이 쌍방울 법카를 뭐 억대를 썼다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오디오를 샀는데 그게 이해찬 사무실로 배송이 됐다라는 걸 검찰이 포착을 했고 그와 관련돼서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대북 송금에 있어서 쌍방울과 이해찬의 연결고리가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뭐까지 드러났었냐면요. 이것까지 드러났던 거예요. 이해찬 전 보좌관이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 재직 정황까지 포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쌍방울과 이해찬의 연결고리를 전혀 몰랐었는데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이재명 수사가 본격화가 되니까 지금 대북 송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쌍방울과 그리고 이해찬의 연결고리가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은 이 대북 송금에 있어서 이해찬과 쌍방울의 연결고리를 계속 찾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도 있어요. 이런 거죠. 실제 성남 때부터 이재명과 이해찬이 대북 사업을 함께 추진을 했고 무엇보다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 때도 북한 고위급 대표단 만찬을 가졌었는데 그때 누가 함께 했다라는 겁니까? 북한의 리종혁, 이재명, 이해찬이 함께 회동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진까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진. 네. 보시면 차례대로 이해찬, 이재명, 리종혁 이런 식으로 앉아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자리에서 이해찬 빼고 이재명 빼고 이해찬이랑 리종혁은요. 네, 2시간 동안 단독 차담회담까지 했습니다. 단독 차담회담까지.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대북 송금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가 밀접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 이렇게 이해찬이 2시간 동안이나 단독 차담을 했던 리종혁. 이 리종혁 어떤 사람입니까? 김성태랑 껴안고 만세 불렀던 사람이에요. 네? 김성태랑 껴안고 만세 불렀던 사람입니다. 지금 대북 송금을 대납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쌍방울 김성태가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만세까지 부른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이해찬은 이렇게 2시간 동안 차담을 가졌던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이재명이 만든 자리에서. 자, 무엇보다 저번에 손상대 TV가 단독으로 보여드렸죠. 단독으로 뭘 보여드렸습니까? 이렇게 이해찬, 이재명, 리종혁이 참석한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 뒤에 보십시오. 이 뒤에. 두 사람이 보이시죠, 친구 여러분? 두 사람이. 이 두 사람 누굽니까? 한 사람은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 쌍방울 회장 양선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해찬도 함께 했던 자리에 쌍방울 회장과 부회장까지도 함께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 쌍방울과 이재명 경기도만 있는 줄 알았었는데 지금 누구까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해찬과의 연결고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이 이해찬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 자료를 검찰이 찾아낸 거예요. 자, 어떤 게 나왔냐? 바로 이겁니다. 이해찬, 이화영, 쌍방울 중국 공장 방문 사진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화영이 설립한 단체가 6년 전 2017년 당시 이 쌍방울의 중국 공장을 찾아간 겁니다.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자, 훈춘트라이 공장 방문. 네,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환영, 이해찬 의원님 훈춘트라이 공장 방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쌍방울 중국 공장에 이화영과 이해찬이 함께 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해찬과 이화영의 쌍방울의 연이 언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까? 적어도 2017년 때부터 시작이 됐구나 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이재명도 그렇고 이화영도 그렇고 마치 쌍방울과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쌍방울 모른다. 다 그 쟤네들이 알아서 한 거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예요? 2017년 때부터 연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해찬도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찬도. 자, 그러면 물어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죠. 뭘 물어봐야 됩니까? 이해찬 몰랐냐? 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또는 이재명의 방북을 대신해서 돈을 대북송금을 대납해줬다라는 그 사실을 이해찬이 알았냐? 몰랐냐? 이에 대해서 이해찬은 이제 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제가 되게 어이가 없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과거 이재명이 뭡니까? 반일 선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집회를 연 적이 있었어요. 집회를. 그런데 그때 이해찬이 정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이해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현장을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뭉개기 위한 그 자리에 이해찬이 몸이 아픈 와중에도 참석을 했었다고요. 전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왜 그럴까?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북송금에 있어서 지금 쌍방울이 등장을 했고 이화영이 등장했고 더 나아가 이재명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 연결고리에 이해찬도 있었구나. 그러면 이해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대북송금 과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즉 이해찬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대북송금의 사건이 이재명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민주당의 거물급 정치인이었던 이해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검찰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증거 자료까지 찾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거 방문할 때요. 누가 비용을 줬냐? 쌍방울이 1,000만 원 지원했대요. 쌍방울이. 네. 즉 지금 쌍방울과 이해찬의 연결고리가 등장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이해찬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뜯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가는 게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이해가 가는 게 한 가지가 생겼어요. 자, 어떤 게 이해가 가냐? 되게 의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이 대북송금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라는 게 되게 의아했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이 대북송금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 문재인 정권 국정원에 따르면 뭐합니까? 이런 문건을 만든 거예요. 스마트폰 비용 지원 약속, 김정은에게도 보고. 네? 김정은에까지 보고가 됐다라는 걸 국정원, 문재인 정권 국정원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수사를 안 하고 뭉갰었다라는 거죠. 묵살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치지만 문재인 정권이 저걸 어떻게 뭉갰을까? 저걸 왜 뭉갰을까? 야, 설마 이해찬 때문에? 설마 이해찬 때문에? 설마 이 사실을 수사가 시작이 되고 윗선까지 끝까지 올라가면 이해찬이란 사람이 등장을 할까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뭉갰던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어른이기 때문에. 자,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들이
적은 연결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에 있어서 더 나아가 그거를 뭉갰었던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해찬이라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 시청자 여러분 팩트 체크된 거 아닙니다. 그냥 저만의 의심입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이해찬과 쌍방울의 연은 뭡니까? 계속되고 있었고, 그 연은 뭐라는 겁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017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연은 이해찬 전 보좌관이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의 재직 정황까지 포착이 됐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이렇게 쌍방울 부회장과 회장이 참석한 이 행사장에 뭐가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해찬이 이재명, 리종혁과 함께했다라는 것. 그리고 저 북한의 리종혁은 누구와 만세를 불렀던 사람이라고요? 누구와? 바로 대북 송금을 대납했다라는 쌍방울 김성태와 만세하고 볼에 뽀뽀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공통적인 사안들, 그리고 연결고리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대북 송금의 수사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판이 커질 것 같다. 그 윗선이 이재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검찰이 놓치지 않고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그물을 짜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충 검찰이 어디 선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다 잡겠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검찰 입장에서 가장 편한 건 뭐겠습니까? 그냥 대충 꼬리 자르는 수사하는 겁니다. 네, 그냥 이재명 선에서 끝내야지 라고 끝낼 수도 있던 건데, 그걸 뭐 하는 겁니까? 이해찬과의 연결고리까지 찾았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연결고리까지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빠른 것보다 정확한 게 더 중요하다고요. 빠른 것보다. 네. 빠른 것보다 정확한 게 더 중요한 거다. 자, 지금 검찰이 그물을 굉장히 촘촘히 짜고 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던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그물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걸려 나올지 저는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